오늘 경기 요 메이슨 감독이 첫 번째 대행을 하는 경기였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손흥민을 오른쪽에 뒀다는 거죠. 히샬리송을 왼쪽에 두면서 위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변화는 목표로 하는 게 약간 공격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완비사카를 만나는 것보다 아무래도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리려면 달로나 루크쇼를 만나는 게 더 나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손흥민을 배치한 것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와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의 차이점은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는 이 스텔리니가 대행 감독을 할 때 쿨루셉스키가 내려와 주면서 미드필더가 됐었죠. 그리고 손흥민이 높은 지역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히샬리송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나올 때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모두 수비할 때 많이 내려가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5-4-1의 형태로 수비를 깊숙한 지역에서 형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토트넘의 문제는 사실은 늘상 느끼는 거지만 토트넘은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데 실점이 많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공격적인 측면은 손흥민, 케인 이런 선수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이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수비가 정말 문제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수비 라인을 5-4-1 분명히 수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팀이 간격이 되게 넓습니다.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도 넓고요. 요 사이 간격이 특히나 넓어요. 손흥민과 호이비에르, 스킵, 히샬리송 요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멀거든요. 특히나 오늘 부페나 에릭센이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줘요. 그러면 사실상 오늘 미드필더 라인에 호이비에르, 스킵 두 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드필더 싸움에서 약간 수적으로 밀리죠. 그런데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좁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에서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편하게 받습니다. 계속 그냥 편하게 패스를 허용을 해요. 이렇게 되면 수비 숫자는 많지만 맨유가 공격을 전개할 때 너무나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특히 맨유가 공격할 때 토트넘이 사실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고 압박을 약간 의욕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장면을 보시면 첫 번째 골 나올 때 보시면요. 맨유가 분명히 미드필더 라인에서 4명의 선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이 간격이 확실하게 메꿔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비 라인, 뒤쪽에 있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린델로프가 앞쪽으로 패스를 할 때 요 사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히샬리송과 호이베르 이 두 선수 사이에서 누군가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이 패스를 끊었어야죠. 근데 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끊어주지 못하고 패스가 허용됐을 때는 요 안쪽 공간에서 맨유의 선수들이 편안하게 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너무나 쉽게 안쪽에서 맨유가 볼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맨유가 요 라인 사이에서 편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니까 손흥민은 달로를 막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과 산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포로가 혼자서 2명을 상대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달로를 마크하고 있을 때 측면에서는 에릭센과 산초가 움직여주니까 포로가 한 명이서 2명을 마크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릭센과 산초 그리고 포로 그리고 도와주러 들어오고 있는 로메로와 스킵이 있어요. 근데 에릭센이 돌아뛰고 있었고 산초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산초가 접고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킵이 빨리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이 공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초가 접고 들어올 때 안쪽으로 꽤 많이 접고 들어왔는데 스킵, 포로, 로메로 이 3명의 선수가
아무도 달려들지 않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산초 입장에서는 슈팅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나 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토트넘이 수비 숫자만 많아요. 숫자만 많고 간격은 벌어지고 맨유는 쉽게 패스 전개하고 달려들지 않으니까 슈팅을 쉽게 가져가고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카세미르가 패스를 하는 장면인데 이때 분명히 토트넘이 손흥민, 스킵, 호이베르 3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손흥민이 끊어내든 스킵이 끊어내든 이 플레이가 안 돼요. 사이 공간을 그냥 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에릭센이 볼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에릭센이 볼을 잡는 순간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 에릭센이 이번엔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이 패스가 사실은 통하면 안 되거든요. 수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올라와서 끊어주던가 아니면 에릭센을 빠르게 압박해서 패스가 못 나가게 막던가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그냥 편안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미드필더의 가로 간격이 벌어지니까 패스가 쉽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수직적인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 패스가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간격이 너무 멀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맨유가 볼을 잡아서 또 공격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유가 너무나 많이 나있죠. 그리고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분명히 토트넘 수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완비사카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안토니가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근데 이 공간으로 따라오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완비사카가 볼을 잡는데 아무도 안 달려들고 있죠. 토트넘의 수비 이렇게 많은데 안 달려들어요. 그리고 완비사카가 안토니한테 다시 패스를 줍니다. 안토니도 그냥 편안하게 볼을 잡아요. 이 넓은 공간이 그냥 맨유 겁니다. 토트넘 진영인데 이 넓은 공간에서 맨유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고요. 안토니가 볼을 받을 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에릭센이 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공간으로 에릭센이 들어올 때 토트넘의 수비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아무도 커버를 하지 않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패스를 넣어줘요.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 안토니가 패스를 주고 들어가거든요. 이 공간 아무도 압박을 안 합니다. 에릭센이 또 여기서 안토니한테 패스를 줘요. 너무 편해요. 그냥 패스가. 심지어는 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해서, 요 사이 공간을 압박을 안 해서 안토니가 패스를 받은 다음에 다시 볼을 소유하다가 리턴 패스를 줘요. 패스가 2번 이루어집니다. 저 라인 사이에서 에릭센과 안토니가 2번이나 패스를 주고 받는데 압박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에릭센이 다시 안토니에게 패스를 받아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얼마나 어설프냐면 압박을 안 하니까 일단 에릭센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두 번째, 압박은 안 하지만 슬금슬금 다가는 가요. 이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에릭센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툭 패스 한 방, 이 패스 한 방에 그냥 토트넘의 수비가 또 무너지죠. 토트넘의 이 선수들이 정말 전반전에는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안 했습니다. 심각한 장면들이 많은데 측면에서 산초가 드리블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토트넘의 수비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뛰어나와야 되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받을 때 뛰어나와서 부패를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장면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때 아무도 압박을 안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보시면 완벽하게 부패가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낼 공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달려나오는 속도가 늦어요.
압박하는 속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를 받을 때 시간이 38분 29초입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부페가 패스할 공간을 완벽하게 찾고 패스를 보내줘요. 뛰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38분 30초예요. 1초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압박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페리시치가 볼을 받는 순간 앞쪽으로 볼을 돌려놨고 이때 앞쪽에서 히샬리송이 패스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여기서 빠르게 침투에 들어갔죠. 이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히샬리송이 버텨주고 케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페리시치는 빠르게 뛰어들어가니까 여기서 케인이 페리시치 쪽으로 패스를 잘 넣어줬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이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버텨주고 케인의 패스, 페리시치의 빠른 오버래핑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페리시치가 이 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때 루크쇼가 안쪽으로 달로가 들어오니까 손흥민 쪽을 달로에게 넘겨주고 빠르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슈팅을 가져갈 때 방해를 받아요. 루크쇼가 달려드니까 이 압박감 때문에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었고 자신이 직접 슈팅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다급해져서 정면으로 슈팅을 하죠. 물론 이 장면에서 페리시치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 이 문제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역습 찬스가 되죠. 바로. 그리고 앞쪽으로 레시포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레시포드 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선수를 따라가는 선수가 다이어였어요. 근데 아까 루크쇼의 수비와 다이어의 수비를 비교해 보시면요. 레시포드가 달려가는데 다이어가 따라가긴 해요.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 보면 다이어가 자기가 스피드가 느리다는 걸 아니까 레시포드를 더 이상 압박하거나 달려들지 않고 멈춰서 서 있죠.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이어가 레시포드가 볼을 잡을 때 이 안쪽 공간만 막으면 된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앞쪽으로 볼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편하게 열어줘요.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시포드가 편하게 그냥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이어가 이때도 달려들지 않죠? 편안하게 레시포드가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득점이 나오죠. 사실은 다이어의 수비와 루크쇼의 수비를 비교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장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비가 됐었고 심지어 루크쇼보다 다이어가 공격수를 압박할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루크쇼는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페리시치가 슈팅을 조급하게 하도록 만들고 반면에 다이어는 압박을 안 하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편안하게 슈팅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비교해보면 토트넘의 수비가 얼마나 이번 시즌에 문제가 큰지를 알 수가 있었다. 너무나 이 수비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번 시즌에 득점은 많아요. 근데 실점이 많죠. 그리고 수비적인 전형을 쓰는 팀입니다. 그런데 실점이 많다. 토트넘의 성적을 보잖아요. 사실은 보시면 토트넘이 5위인데 득점은 리그 내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60득점. 근데 실점이 리그 내에서 6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죠. 토트넘의 이번 시즌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허점이 많다. 득점은 4위인데 실점은 뒤에서 6등. 분명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후반전에 맨유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 맨유는 주중에 브라이튼과 FA컵 4강전에서 120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니까 맨유가 거의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토트넘이 공격권을 쥐었을 때 어쨌든 공격에서는 득점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을 했죠. 아주 멋있는 골이 또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맨유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토트넘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데헤아가 볼을 길게 걷어냈죠. 근데 볼이 떨어지는 순간 맨유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맨유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세컨볼을 거의 다 토트넘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 세컨볼 싸움에서 볼이 떨어질 때 케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맨유의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못 올라오고 있죠. 케인을 압박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완벽하게 공간이 열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인이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환상적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반대편에서는 손흥민이 케인의 생각을 읽고 환상적인 침투를 또 해요. 그래서 이 손캣 듀오가 또 맞아떨어지면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사실은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사람만 있다는 것만 해도 공격적인 퀄리티는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수비. 수비적인 문제가 오늘 경기도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경기였다.